안녕하세요. 영당의 토플 리딩 대표 강사 박수연입니다. 자, 이번에는 2016년 6월 기출 인사이트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사실 6월 달은 토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의 비수기가 아닌가 싶어요. 보통 이제 1, 2월 달 준비했던 분들이 거의 이제 마지막 우리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 계실 테고, 그리고 살짝 6월 달은 쉬었다가 7, 8월 달에 또 다시 도약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우선은 그래서 6월 달에는 시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편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시험을 2번을 봤는데요. 사실 시험을 이제 2번을 봤다라고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 실제 시험을 등록하실 때요.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12일 이상의 간격으로 시험을 등록을 하셔야 되세요. 돈이 많다고 해서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매주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2일 간격이기 때문에 적어도 2주 정도의 간격을 두시고 시험을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첫 주와 마지막 주에 시험을 보게 됐었는데, 근데 막상 이제 제가 원하는 날짜에 이제 시험을 등록하고 싶다 하더라도 조금 여유를 두고 등록을 하시면 원하는 날짜, 원하는 장소에 볼 수가 있지만, 임박해서 시험에 등록하시는 경우라면 보통 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이제 원하는 장소, 원하는 날짜 시험을 못 보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나마 6월 달은 좀 아까 말씀드린 비수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7, 8월 같은 경우는 워낙에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다들 이제 방학 맞이해서 공부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등록하시지 않으면 원하는 장소를 못 보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자, 장소 선정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면 좀 미리미리 등록했을 때 내가 주변에서, 예를 들어 제가 사는 뭐 주변에서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한 번은 가까운 데서 봤어요. 근데 한 번은 좀 멀리 가서 시험을 봤는데요. 근데 이제 멀리 가니까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어땠냐면, 실제로 시험장을 이제 입실하게 될 때 우리 모두 한꺼번에 동시 시작이 아니고요. 한 명씩 한 명씩 들어가서 사진 찍고 자리 잡아주고, 그리고 마이크 볼륨 테스트 한 다음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시작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앞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환경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보시면 칸막이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 되게 달라질 수가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선호하는 그런 시험장은 기관을 제일 선호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보통 기관이라고 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연구소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컴퓨터 랩실이요. 그 칸막이가 되게 딱딱하게 잘 돼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딱 돼 있어서 시험을 볼 때도 나만 시험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근데 이제 보통 어떤 경우냐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왜 학교의 랩실에 칸막이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시험을 볼 땐 칸막이가 필요하니까 칸막이를 만들어요. 어떻게? 하드보드지로. 그러다 보니까 이 하드보드지가 되게 불안불안해요. 디귿자로 만들어진 하드보드지가 있는 그런 장소도 있지만, 제가 최근에 시험 봤던 장소는 니은자의 하드보드지요. 니은자가 뭔가 싶으면 이렇게 보면 시험을 이렇게 보는데 이쪽하고 앞에는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이 뚫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쪽이 벽이냐?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이쪽은 복도예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사람이 무슨 답을 찍는지 막 보여요. 그렇다고 제가 그걸 보진 않겠지만 충분히 감독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이제 뭔가 답을 체크할 때 그냥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안타까운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제로 이런 환경 때문에 내 시험에 집중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날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 전에 이제 한 며칠 정도 잠도 좀 푹 주무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혹시 잠을 못 주무시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정말 가면 시험장 가면 졸려요. 시험 비용이 얼마예요? 185불이니까 거의 뭐 제가 결제한 후에 보니까 한 23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비용이 부담스러우니까 다들 가면 긴장하고 막 풀 것 같죠. 근데 막상 가보면 또 이제 자꾸 졸리고 다음 시험 언제 보나 생각하고 막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등록하실 때 이런 거는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시험 상황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난이도는 한 7 정도 잡습니다. 모든 시험 자체가 7은 아니었지만 마지막에 느낀 체감은 이 정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봤더니 사실은 주제 자체는 굉장히 익숙했던 편이에요. 막 엄청 생소한 것도 있긴 했지만 읽다 보면 충분히 어떤 식으로 진행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단어 정리 조금 이따 하겠지만 단어가 은근히 까다롭게 나온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토플 리딩 준비하실 때는 그냥 주제 익숙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쉽게 푸시면 안 되고요. 정말 신중하게 답을 고르실 필요가 있으세요.
자, 우선은 주제를 좀 말씀드리면 매번 얘기 나오는 생물 주제, 그리고 인문, 역사 같은 거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냥 어떤 문화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지역의 역사를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경우 하고 이번에는 미국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는 생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이번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실제로 시험 봤을 때 이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포드라고 해주는 어떤 공룡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공룡이 나왔는데 공룡의 이빨과 콧구멍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생김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왜 그렇게 생겼을까? 그의 특징은 무엇일까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미국 내부의 산업화가 발생되면서 영국과 비교하는 내용, 그리고 미국의 내부에 있는 고속도로 구조라든가 또 이제 학생분들이 시험 보고 왔을 때 낮의 길이에 따라서 생물들이 이제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거북기라고 해주는 어떤 특정 동물의 체온 조절인데 사실 이렇게 어떤 특정 동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동물은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 주제는 비스무리하게 체온 조절로 가더라도 특정 예시만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나라의 경제, 꼭 이태리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떤 특정 나라가 경제가 막 번성하다가 왜 멸망하게 되었고 왜 쇠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흐름은 나오는데 막상 여러분들이 이런 거 나오면 되게 재밌게 읽으세요. 재밌게 읽을 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재밌게 읽는다고 해서 문제를 다 맞추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매번 시험 보고 오셔가지고 선생님 이번에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꼭 재밌게 읽은 주제에서 나와요. 보통 오히려 반대로 선생님 이번에 진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오히려 점수가 잘 나올 때가 많거든요. 자, 그런 케이스가 이제 우리가 스토리가 좀 잘 안 읽히는 케이스인데 그러면 앤서를 좀 더 신중하게 보는 경우가 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주제가 나왔고 또는 이제 빙하 형성 워낙에 많이 봤던 그런 내용이라서 저희가 이제 실전서에 요 빙하 내용에 관련된 게 또 한번 언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라고 해주는 거에 대한 복잡성 설명해주고 그리고 또 수생식물, 바다에 물에 살고 있는 그런 생물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또 휴면기라고 해서 어떤 단어를 설명해주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있는 게 보통 휴면기는 뭐밖에 없어요. dormancy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런 단어 말고 이번에는 diapulse라고 해주는 그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한번 이따가 보실 건데 그런 단어가 나와서 그것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16세기 유럽에서의 장인의 입지가 어땠는지 마지막으로 산호가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에 대한 기원 얘기가 쭉 나왔는데요. 자, 제목만 보시고는 어떠세요? 뭐 그렇게 아주 생소했거나라고 해주는 그런 내용이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자, 우선은 아까 말씀 스테로포드라고 해서 어떤 공룡이 있어요. 그 공룡의 이빨을 설명해 주면서 이 이빨이 어떻게 소화기관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리딩 지문 푸실 때 예를 들어서 왜 그 반추동물과 비반추동물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반추동물이 누구예요? 이렇게 토해내면서 다시 씹어내는 애지요. 그렇죠? 그런 애들인데 그런 애들은 이제 위 얘기를 좀 많이 해주는 편이고 얘는 이빨로 좀 더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앞부분에 이빨 얘기를 쭉 설명해주면서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트렁크라고 해서 이제 그 여기서는 이제 목 쭉 얘기해주고 콧구멍이 과연 왜 클까? 여러분들 왜 공룡 그리면 꼭 콧구멍이 크게 그리지 않아요?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는데 그 애들이 과연 왜 그렇게 생겼을까? 왜 볼록 올라와 있으며 왜 구멍이 클까?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거 역할, 소리를 크게 내기 위해서 혹은 냄새를 잘 맡기 위해서 혹은 이제 물속에서 숨을 쉬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역할인지를 설명해 주는 게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디테일 놓치면 얘가 왜 있지? 얘 목적이 뭐지?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뭐 돌핀이라고 해주는 거 막 들어주면서 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해주는 그런 부분도 설명이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또 이제 미국을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보통 미국만 혼자 쓰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함께 비교를 보통 해주거든요. 그래서 유럽과 비교를 하는데 미국은 산업화가 될 때 외부에 있는 무언가 되게 많이 잘 받아들인대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뭐 페이텐트라고 해주는 특허 같은 것도 제일 활용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좀 상반된 결과를 가지고 온다더라라고 해줄 수 있는 내용. 사실 이 내용도 그렇게 막 엄청나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는 그런 지문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여기 보시면
interstate, 주들 간의 이제 하이웨이가 만들어졌는데 그 의도가 무엇일까? 내부에 있는 무언가 전달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 지역 전체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건데 이제 단점들이 나오죠. 루트가 겹치거나 혹은 연료의 사용이라든가 오염도가 높아져. 근데 이제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점들이 생기잖아요. 단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특정 예를 들어주면서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보였던 요거, 이게 휴면기 소개해주면서 그것이 정의가 뭐고, 그리고 막상 어떤 특정 동물들이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artisan 같은 경우는 요 주제는요, 완전 토플 진짜 옛날부터 있던 주제예요. 주제는 많이 겹쳐요. 여러분들 여기서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 리스닝 같은 경우는 주제를 많이 알면 그 주제에서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겠지만, 리딩 같은 경우는 정말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흐름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익숙해요라고 하시면 오히려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artisan이라고 하는 장인들의 입지가 예전보다 못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설명이 들어가는데,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현대의 장인들과 비교를 해주는 거죠. 현대의 기술자는 어떠한데 예전은 저렇다라고 해주면서 비교 대조해주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coral reef라고 해주는 거에 대한 기원을 설명해주는 그 지문 나오는데, 막상 얘가 세 번째 지문이 나왔어요. 근데 학생분들이 사실 여기에 집중 못했던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문제 출제할 때는요, 이런 식으로 하나가 나와요. 그림이. 얘가 도대체 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요거를 보여주면서 이 뒤에 있는 거를 더 추가적으로 말로 설명합니다. 요러한 것은 원래 처음에 있던, 자, 쉽게 관측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왜 생기는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atoll이라고 해주는 게 요거고, 그다음 barrier reef라고 해주는 것과 fringing reef라고 하는 거에 대한 비교 대조를 해줘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학생분들 이게 뭔가, 그리고 마지막쯤 되면 어때요? 완전히 집중력이 저하가 될 때란 말이에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면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하시지 마시고 단어, 문장 하나 비교해 가서 문제를 푸셔도 충분히 많이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것들은 뭐냐면, 좀 마지막쯤에 디테일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좀 집중력을 좀 오랫동안 이제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 연습하실 때 우리 마지막쯤에는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좋으냐면 지문 3개 연달아서, 혹은 집중력을 어떻게든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노력하시면 아마도 나중에 시험장 가셔서 좀 잘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제가 나왔어요. 근데 주제는 어떠세요? 괜찮죠? 그죠? 자, 막상 이런 주제가 나왔었는데 중요한 건 어휘들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자, 지금 쭉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쭉 한번 봤을 때 모르는 단어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토플 공부하러 가셨을 때는 미리 공부를 다 하고 가서 그냥 바로바로 답을 체크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자, 우선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르실 만한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 sabotage요. 그래서 오히려 이 단어는 무슨 게임 같은 거 보셨던 분들은 오히려 맞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저는 게임을 많이 즐겨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굉장히 학생분들한테 어렵다고 느꼈을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continuous라는 단어가 있어요. continuous가 무슨 말? 지속적인. 지속적인하고 얘기해주면 방해받지 않은 이 단어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답들이 보통 뭐가 나오냐면 variable. variable 같은 경우는 변할 수 있는, 분명히 다른 단어인데 은근히 여기에서 요거 못 봐요. 그리고 여기다가 굳이 in 같은 거 갖다 붙이면서 의미를 막 달리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주의하실 건 여기에서 부정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단어와 이 단어와 함께 같이 쓰이는지 좀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dismiss는 뭐가 돼요? 거절하다, reject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고요. 그리고 저희 볼게요. advocate, 옹호하다, support. 나머지 단어들은 제가 단어제에 따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한번 꼭 훑어보고 가셔야 돼요. 저희 다음 달에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요, 그 전주에 나왔던 단어들 혹은 그 전달에 나왔던 단어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대신에 이런 거 빼고 이런 거. 자, sabotage라고 해주는 단어가 해를 입히다 라고 해주는 단어로 damage였어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몰랐죠. 그래서 틀렸을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빈도수는 좀 낮은데 아주 가끔씩 많은 문제 중에서 하나씩 헷갈리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는 거. 요거 좀 생소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또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는 뭐 hasten 뭘까? 속도를 높이다라고 해줄 수 있는 단어부터 시작해서 볼 건데요. 자, 갑시다. hasten 하면 속도를 높이니까 speed up. 그리고 integration 통합하다니까 combine. acute이란 단어는요. 날카로운. 근데 보통 이게요. 병 앞에 쓰이면 급성 무슨 병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severe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부정적으로 쓰는 단어들 나오고 저희 characteristic은 무슨 말? 특징 짓는이니까 identify라고 해서 보통 다른 거와 구분 짓는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리고 inevitable 피할 수 없는 unavoidable 나오고 자, 맨 마지막 단어 한번 봐보실래요? modest. 여러분 modest가 무슨 뜻으로 있는지 알고 계세요? modest 하면 공부하셨던 분들은 적당한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이 modest의 개념 자체는 뭐냐면 왜 겸손한이라는 표현을 써요. 겸손한이라고 해주는 이 단어는 어떤 개념이냐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걸 하더라도 약간 작게 포장하는 그러다 보니까 엄청 크지 않은 자 예를 들어 가격이라고 하면 비싸지 않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희 보세요. reasonable 무슨 말? 합당한 그러니까 그냥 딱 그곳에 합당한, 크지 않고 합당한의 뜻으로 쓴 거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단어 많이들 헷갈렸을 것 같고 저 modest는 출제 빈도가 높은데요. 이 단어의 동의어가 뭐가 있냐면 이거 말고도 자, relatively small 이란 단어가 있고요. 혹은 또 어떤 게 있냐면 limited. 어감 자체가 엄청 막 화려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좀 중간 이하라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 보면 한 단어가 나오긴 나오는데 똑같은 동의어만 데리고 나오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살짝 바꿔 데리고 나오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modest는 여러분들이 요거 다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단어 보고 또 볼게요. 자, prerequisite 같은 경우는 미리 필요한 거니까 자, 어떤 거 쓸까요? necessary라는 단어 나오고요. 그리고 persistently, per 하면 뭐야? per. 뚫고 통과하여서 지속적으로 consistently 일관성 있게 쭉 potential, promising 전망 있는 rigid가 확고한 fixed. regard for 뭐뭐에 관련된 관심 concern for sustain은 지탱 그대로 지탱하기 때문에 support 그리고요 자 straightforward 뭘까요? 쭉 앞으로 쭉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simply라는 표현을 쓰고요 seldom 뭐 거의 자주 나타나지 않으니까 not often 그리고 underline 기저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basic을 썼어요 이 페이지는 그나마 우리 뭐 충분히 맞출 수 있죠. 자, 근데요.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자, 우선은 자, 처음에 나온 severity 하면은 뭐예요? severely 심각한이니까 심각성으로 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서 어떤 단어 있을까요? harshness. 보통 어떠한 척박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설명할 때 환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말 쓰고요. congregation, con이 무슨 말? con 함께니까 함께 맞나요? 그래서 gather이란 단어 쓰고요. 자, 여기서 볼게요. 이 단어가 사실 공부하셨던 분들한테는 너무도 애절위절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새 시험 자체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이 단어를 알아요. 한국말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장에서 약간 멈칫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앤서로 하나 나오고 또 하나 앤서로 eventually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런데 eventually가 뜻이 뭘까요? eventually 결국, as a result 결국, consequently 결국 아닌가요? 이렇게 하시는데 자 달라요. 자 앞에 consequently하고 as a result는 결과적으로 원인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적으로지만 얘는 결국에라고 해주면서 우리 이 단어를 finally 이런 단어로 보셔야 돼요.
차이 느껴지세요? 앤서리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게 하나 나오고 얘가 나오니까 살짝 멈칫. 시험장 가시면 멈칫하면 이미 그때부터 그 단어는 틀린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가시는 이유는 시험장에서 단어 문제 몇 초 만에? 1초 이내로 맞추려고 하는 건데 좀 가셔서 이것까지 헷갈려 버리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 헷갈리는 것도 되게 많을 텐데 시간이 막 오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요거는 미리미리 공부하고 가실 수 있도록 하시고 뭐 comprise라든가 이런 거 구성하다니까 consist of 가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 이제 좀 논란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단어입니다. 자, preoccupation. occupation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직업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pre가 들어가니까 이게 뭘까? 뭐 미리 직업도 아닌 거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 근데 막상 여기에서 뭐냐면 occupy가 차지하는 거예요. 미리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됩니다. concern인데요. 안타까운 건 이거 말고도 여기 answer들이 나오는 게 necessity, 필요성, struggle, 투쟁 이런 게 나오는데 넣어보면 말이 돼요. 말 되는 거 고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단어가 사실 preoccupation을 우리가 공부하고 하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보통 우리가 공부할 단어들은 여기 위에 적혀있는 이런 단어는 공부하지만 쟤는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시험지에 저런 단어를 보신다라고 하시면 뭐 어쩔 수 없어요. 살짝 고민을 하되 엄청나게 고민하시지 마시고 살짝 답을 체크해 놨다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oupled with 하면 결합된 거니까 combined with it. 그리고 오토가 들어가면 다 어떤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토 하면 자동차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내가,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independence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artisan들의 자주성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런 단어가 좀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 단어도 사실은 막 출제를 많이 할 만한 단어는 아니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문상에서 받으셔야 되는 단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자, 마지막에 prevail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prevail. 충분히 안다고 얘기를 하실 텐데 제가 이 단어를 먼저 적어볼게요. answer이 뭐라 나오냐면 하고 그 다음에 두 개 중에 하나. 답은 하나, 둘, 셋 해도 이게 막 잠깐 멈칫하는 경우가 있죠. 자, prevail의 답은요. dominate이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여러분들 prevailing 널리 퍼져 있는 의 뜻이죠. 그러니까 스프레드 아닌가라고 하시는데 스프레드는 퍼지는 거예요. 우리 퍼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 그 현상이 많기 때문에 널리 퍼져 있는 현상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dominate,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 줄 수 있는 그 단어로 가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저 단어를 아는 듯한데 어설프게 하면 다 틀리는 겁니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substantially, largely 혹은 어떤 거 출제할까요? considerably라는 단어, initiate는 시작하다, 개시하다, begin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었어요. 자, 지금 제가요 단어 쭉 여러 개를 설명드렸는데 사실 단어만 많이 알고 하셔도 시험장에서 되게 자신감을 좀 많이 거두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번 시험을 준비하실 때 뭘 하셔야 될까? 우선 등록은 좀 미리 해두세요. 왜냐면 방학이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많이 등록하셔서 원하는 시간에 못 보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시험을 바로 앞두고라면 어떻게 하시는 게 맞냐?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거 사실 기존에 다 했어야 됐고요. 문제는 이제 많이 풀어봤으니까 초빈출 어휘를 한번 쭉 훑고 가세요. 저희가 강의를요 지금 몇 달째 계속 찍어오고 있는데 매달 저희가 자료를 올려드리거든요. 무료 강의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자료 다운받아가지고 활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초빈출 어휘 그리고 저희 강의 중에서 초토화 어휘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단어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다양하게 보시는 건 좋아요. 하지만 정확하게 정답과 오답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연습하시고 그래서 이제 뭔가 주제는 익숙하다 하더라도 문제가 좀 다르게 나오는 포인트를 좀 잘 잡아주실 수 있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내내 봤던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난이도는 그냥 좀 높은 편이었지만 공략 가능할 수 있던 포인트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7월 달, 8월 달에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시험 보시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죠?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는 또 이제 7월 달, 8월 달에 대한 내용을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